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이 주인을 찾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 모시고 경제 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하나로 왔습니다. 네. 그 대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으로 하나를 맞을 것 같은데 그 매각 결정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월요일 오전부터였었는데요. 네. 산업은행이 긴급 이사회를 이제 소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정작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규모로 매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장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가 반응이 좀 좋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유상증자 형태이고 이게 지금 있는 주식수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주식으로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네, 하루를 못 갔다 재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일단 매각 자금이 약 2조 정도, 2조 원 정도라고 하던데 대우조선해양 그 거대한 기업이 2조라면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또 반대로 빚이 많으니까 그 정도면 적절한 거 아니냐.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 규모를 저희가 2조로 이제 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상증자로 들어가는 돈의 총 금액만 2조 원이고 저희가 만약에 시가총액 전체를 기업의 가치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4조 원 밸류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의 회사들끼리 회사를 사고 파는 그런 딜이 아니라 채권단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 자금이 투입이 돼서 회사가 정상화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현대중공업한테 인수가 되려고 했을 때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으로 1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해주는 형태였었는데요. 그때보다는 금액이 조금 늘었고 저희가 봤을 땐 정상화시키는데 이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의 규모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높은 금액도 낮은 금액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근데 이 워낙 오랫동안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혈세 먹는 하마 이런 이른바 불매까지 얻고 그랬는데 남은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부채 총계가 막 10조 원 이렇게 되니까 되게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선업체들은 저희가 수주를 해서 선수금을 받게 되면 그게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 부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기 말 기준 저희가 총 부채 같은 경우는 한 3조대 후반 정도였었고요. 순부채는 현금을 제외하고 한 2조 4천억 정도인데 저희가 산업은행이 넣어준 연구채가 2조 3천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부채로 다 계산한다고 한다면 한 4조 7천억 원 정도의 차입금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업 회계의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봐야겠군요. 자, 14년 전에 한화가 원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봤을 땐 가격이 변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그룹에서 6조 원 정도를 써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상증자로 넣어야 되는 돈 자체는 2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과 하나 사이에 빅딜이 있었던 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 테크인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하나그룹에 있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가 방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은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사실 그렇게까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그룹이 원래 한국화약이었고 예전에 이제 포탄, 총알 이런 쪽에 주력했던 회사였는데 어쨌든 간에 한화는 이번 인수가 성공한다면은 방산 관련해서 육해공을 다 갖게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심지어 한화가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나가 방산이랑 에너지 산업 이 두 가지에 이제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방산에서 이제 해상 방산 관련된 부분만 이제 없던 상태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조선업 부문에 있어서 이제 그냥 한 십몇 위권 이런 데 있는 회사가 아니라 탑티어급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상 방산이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대란인데 에너지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LNG 캐리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로 인해서 이제 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회사가 원하는 그런 두 축의 이제 사업에서 좀 경쟁력 제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그룹 차원에서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지난 10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은행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팔면서 하나 외에 다른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경쟁 입찰로 가겠다. 이른바 스토킹 호스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보면 비상장 조선 업체들이 이렇게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매수 희망자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하기 일보 직전인지라 저희가 사서 더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단순히 FI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은 나올 공산이 저희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산업 내에 방위 산업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전략적 투자자가 반드시 섞여 있어야 되고요. 이 자금의 출처가 이제 해외의 자금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를 잘 품고 있는 컨소시엄이 시장의 경쟁자로 나타날 가능성은 저희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현대중공업에서 다시 한번 대우조선해양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EU에서 그 특정한 선박에 대한 그 독과점 이슈 때문에 불허 판정이 난 거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불발이 됐는데 한화는 그런 이슈는 없죠? 일단 한화 자체가 조선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LNG 선박에 대한 독점 이슈 뭐 이런 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사실 근데 이 워낙 오랫동안 뭐 산업은행 산하의 공기업 아닌 공기업처럼 이제 대우조선이 해양이 있다 보니까 이 노조 문제도 사실 상당한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뭐 산업은행이 밀실 매각을 주도했다든지 뭐 헐값 매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산다면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의 인력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는 12,000명 이상의 인력이 이제 종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한 8,000명대 중후반 정도의 인원밖에 줄었네요. 되지 않습니다. 4,000명이나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요즘 많이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조선업종에 사람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 대단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대량으로 수주한 물량들이 내년에 조선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인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도 한 20-30%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인력부터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그럴 시기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이 자연 감소한 인력을 가지고 효율화시키는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 섹터 이제 애널로서 한번 이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조선업이 과거 이제 많은 인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를 하고 했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력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전 공정을 막 자동화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배는 이렇게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서도 용접을 해야 되고 옆에 이게 구부러진 부분도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걸로 다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전체 블럭 사이즈를 좀 키워가지고 조립을 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공시수를 많이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시도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는 효율성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긴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선 운송 분야 뭐 이렇게 이쪽을 전담을 하시니까 조선 산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지만은 세계 경기랑 상당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해상 운임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다 그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운임이 빠지는 부분은 저희가 섹터별로 이렇게 봤을 때 수요가 대단히 안 좋아서 빠지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운임이 거래되거나 할 때 이제 선물 시장도 상당히 많이 사이즈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저희가 화물 가격도 대단히 많이 급락하거나 하잖아요. 예를 들어 철광석 가격이 막 시장에서 급락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운임에 반영이 되면서 빠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로 지금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이 하락의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면 저희가 경기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물동량이 줄고 있는 시그널은 사실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의 조선과 방산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이 대우조선해양 아무튼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